문제는 이렇게 끝나는 과정 중에서도 이미 이제 까먹은 걸 어떻게든 지금 보상을 해보려고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 당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을 내보내가지고 마트에서 알바까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계속 폭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지율 관련해서 19%가 요건 근데 우리 게 아니에요.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언론도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해외 언론도 어딘가는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야. 그래서 세계 주요 지도자 조사 이거를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3개월 만에 꼴찌를 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 꼴찌. 네. 네,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및 컨설팅 업체 모닝 컨설트가 경의 지지율이 1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22개국 중에 22위인데요. 꼴찌죠. 직전 조사에서는 24%였는데 일주일 만에 5%나 떨어져서 20%도 안 됐고 이런 수치스러운 수치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 업체 신생업체야? 아니요.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 때는 내가 이 회사 이름을 못 들어봤지? 모닝 컨설트? 잘 나왔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거 발표가 전혀 없다가 네. 지금 와서 이런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고 있는 이 차이는 뭔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더 충격적인 게 프레시안 기사잖아요. 네. 네. 들어가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존재하지 않아 찾을 수 없는 기사. 근데 다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예. 진짜? 그래가지고 프레시안이 다시 냈는데 여기 똑같이 있거든요. 아까 그 기사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신기한 게 보리스 존슨이 27%입니다. 야, 퇴임한 사람, 게 사실상 탄핵당한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신뢰도가 낮군요. 그러니까 세계 최악인데 거기서 20%가 안 되는 유일한 지도자고 그 다음에 퇴임하기로 한 그 여러 가지 스캔들로 퇴임하기로 한 보리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보다도 낫다. 경도 퇴임하기로 하면 사퇴하면 지지율 오르지 않을까? 그러네.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지율 오르겠다. 하야 발표하면 네. 지지율 겁나 오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저도 지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지우가 참 독하구나. 근데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 업체가 지 마음대로 뇌피셜로 쓴 게 아니고요. 실제 국내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했고 오차범위가 4% 이내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23%, 나쁘게 보면 15%밖에 안 되는 수준의 현재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100일 만에. 대단해. 근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도 100일쯤에는 얼마 나왔다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은 100일쯤에 75%가 나왔습니다. 딱이잖아. 그때 75%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 다 그걸 싫어하는 거잖아. 네. 아니네, 78%네. 8%예요. 김영삼 대통령 다음으로 제일 높아요. 그러면 현재 예전에 우리가 지난번 선거에 막 승리했을 때의 기쁨, 열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대동단결한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지금 오늘 나온 한국갤럽은 24에서 지난주 24였잖아요. 네. 25로 올랐습니다. 오라? 1%. 이게 뭐야? 뭐 잘한 게 있나? 이것은 네. 혹시나 경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강남 땅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두 응답층에서 몰표를 몰아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 방어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아 근데 이게 올랐을 리가 없잖아요. 지난 이상한 한 주 사건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비핑계 되고 휴가 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더 이상한.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아니요. 저는 아니 갤럽을 왜 맹신하는지 모르겠어. 난 솔직히 갤럽 못 믿겠는데. 근데 그나마 믿을만하다. 저는 이렇게 못 그나마. 믿겠어요. 예, 솔직히. 그래도 갤럽이 제일 낮아요 지금 지지율이. 우린 국내에서는. 딴 데 MBS나 이런 데 28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사실 1% 오른 것도 모르죠. 아니, 이게 오른 건지. 오차 범위 3.1%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누가 비 오는데 그거
추에 잠겨 있는데 그거 좋은 말로 해가 그거 받아서 그거 여론조사 해주고 있었겠어. 결국은 새로 참가하는 층 없이 그 고정층들이 많이 했겠지. 근데 지지율 조사가 난 큰 의미가 이제는 없다고 봐요. 국민의 민심에서 드러나잖아. 그렇죠. 뭘 하든 뭐 크게 오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뭔 짓을 해도 시장 가면은 시장 상인들이 모여 들어갖고 아유 우리 의원님 우리 대통령 막 일해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 이제 공분이야 공분. 사람들이. 그리고 어제 윤석열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 갔어. 시장에는 또 안 가. 갔어요. 에어컨 없잖아. 눅눅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나? 신세계 이마트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 헐. 거기 가서 또 멸콩 챌린지 이런 거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멸콩 판매 1일 사원입니다. 뭐 이래가면서 오늘 사시면 1+1 드려요. 막 이래가면서 할 수도 있죠. 네. 아우, 너무 싫다. 근데 진짜 뭘 해도 너무 싫을 수 있냐? 아, 정말 싫다. 왜 하나로 마트에서 경제 회의를 하냐고 쇼를 해도 참 경제회의를 하려면 가락 공판장을 가든지 시장에나 가고 시장에나 가든지 시장 해야. 상인들 얘기도 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얘기를 한들 뭔 소용이 그리고 있냐고. 하나로마트가 별로 싼 편이 아, 아니어가지고 누추한 곳이라서요? 아이고. 누추한 누추한 데만 사람이 찾아가서 그렇죠. 아니 세상 누구보다 누추한 인간이 왜 그래? 꼴찌가 세계 꼴찌. 세계 꼴찌가 어떠되고? 근데 지금 이제 마트 얘기가 나와서 하고 넘어갈 얘기인데 지금 추석 물가 대책을 세운다고 해놓고 이 상품권을 풀겠대요.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상품권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뭐 옛날처럼 지역 상품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트 같은 데서 쓰기에 편한 상품권이야. 그러니까 그 상품권을 갖고 시장에 가는 게 아니라 마트에 가서 쓰는 게 더 편하게 되는 상품권을 푼다고 해요, 쿠폰을. 그리고 농축산물 뭐 이런 것들을 푼다고 하는데 사실 많아 보여도 실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간 유통업자를 잡아야 되는데 생산자한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생산자한테 농수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게끔 유도를 하는 상태에서 정상가에 판매하는 걸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다 쿠폰을 보태줌으로 인해 갖고 결국 쿠폰이 농민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 최종 판매자한테 가는 거잖아. 그럼요.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장사하기 좋게끔 보너스를 할인 쿠폰을 날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이지. 저는 참 이런 식으로밖에 이게 정책을 이렇게 미련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요. 더 놀라운 건 이마트가 갑자기 상반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적자 봤어요 라고 엄살을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이 물가 언론에 어쩌네 이걸 통해 가지고 겁나게 돈을 벌게 되더라도 우리 사정 좀 봐줘야지. 우리 상반기 때 적자 났다니까 그거 하려고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적절한 거는 정영진 때문 아닌가? 근데 지가 이미지 망쳐가지고 불매운동 오너리스크잖아. 그렇지. 우리하고 삼성하고 삼성 쪽하고 같은 고민이 있다면 오너리스크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 쿠폰 정책도 이거 살려주려고 한 거고요. 이제 영진이가 많이 삐졌죠. 그 주말 영업 풀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풀어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후속 보상 대책이 어떻게든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뭐 조남욱 회장 쫓아가고 막 뭐라 그랬겠죠. 아유 조 회장님 내가 지금 조 회장님 땅 사준 게 얼만데 지금 응? 지금 호텔도 짓게 해드리고 집은 다 나눠줬는데 이 뭡니까 그 휴일 마트도 하나 제대로 안 풀어주고 뭐 요런 상황이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영진은 뭐 문재인 정부 있을 때 멸콩 챌린지 그거 옹호하면서 뭐 중국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됐네? 그럼 누구 책임이야? 그런 포스팅 한번 한 적 있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영진이가 돈을 때려박아 가면서 지금 망조로 가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정영진이 이제 그 테마파크 짓는다고 지금 현재까지 한 3조 원을 때려박았지만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청라? 네. 그쪽에? 네. 인천 쪽에. 그래서 아마 그쪽 사업에 대한 모종의 도움이 이 정권에서 반드시 간다. 근데 청라 쪽은 너무 가기가 힘들던데? 꽤 멀어요. 너무 멀어. 그러니까 뭐 접근성도 접근성이지만 땅값 오를 거 봐가지고 그냥 몽땅 땅들 미리 확보한 거고 그래서 이제 놀리면 안 되니까 비현무용 부동산 되니까 그걸 갖다가 나도 저기 서울 경기권에 접근성 좋은 테마파크 하나 가질 거야. 뭐 삼성이 가진 거 나는 못할까봐 그래서 돈을 쳐발랐는데 거진 3조 원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오픈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마 대대적인 저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그 돈들이 빨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의 영업이 어려워지게 되고 적자가 누적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 이마트도 오너 리스크에 의해서 상당히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저는 드리고 싶네요. 그 이후로 절대 스타벅스 안 갑니다. 저도요. 절대 안 가. 불매. 죄송합니다. 어? 편의점에서 스타벅스 캔커피 안 돼, 안 돼. 왜 그러셨어요? 아예 안 돼요. 몰랐어 진짜. 근데 가격이 옛날엔 비쌌잖아. 다른 커피보들보다 네, 비쌌잖아. 비싸요. 많이 할인했어요. 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리병을 집어들고만 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원 플러스 원에 현혹되셨나요? 아니 쭉 이렇게 서 있는데 가격들이 쭉 서 있는데 이렇게 제일 싸긴 하잖아. 저기 이게 짚어요. SB는 차마 못 찍고 제일 싼데 그 옆에 그나마 싼 걸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미역 걸치고 있는 미친년 마크를 보게 되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공중파에서 무슨 하겠습니다. 지상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왕 베린 몸이니까.